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용화입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이 방송됐죠. 디올백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퍼졌고, 비록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일반 민간에게 그 영상이 퍼지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변곡점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또 추가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 추가 영상은요, 4개의 선물을 최재형 목사가 전달을 했고요. 잘 받았다. 이런 답신과 회신까지 온 영상입니다. 물론 보안 검색대 문제와 이런 문제도 같이 오늘 다뤄줄 내용입니다. 오늘 2개의 영상이 공개되는데 그 2개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보관창고가 뇌물백화점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박절해서 정말 자기 아버지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으로 받았든지 안 받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 충격을 또 금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바나 콘텐츠가 과연 뇌물백화점인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업무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최재형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옆에 서울의 소리의 대표이신 출신 백은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요일 날 고생하십니다. 네. 요즘 최재형 목사님은 상당히 바쁘시죠? 강연 일정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평소 제 강연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시국 강연으로만 트랜스된 거지, 평소에도 강연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네, 어떤 강연 하고 계십니까? 뭐 윤석열, 김건희, 또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대통령 부부의 부정부패 네. 비리 혐의를 제가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강연입니다. 백은정 대표님은 지난번에 디올백 사건 서울에서 보도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변곡점이 생겼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디올백을 보도한 후에 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유신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뭐 3개월째 지금 한남동 김건희 관저 앞에서 네.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디올백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도 많지만 우리 서울의 소리는 중점적으로 최재형 목사와 함께 김건희의 그런 뇌물수수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기 2달 전 2022년 7월 23일 최재형 목사는 고급 양주와 책 8권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를 찾았습니다. 최 목사는 오전 11시쯤 김건희 여사에게 방문한다고 톡을 보내고 오후 6시 14분 코바나 콘텐츠 근처에 도착한 후 김 여사에게 사무실에 갈까요? 책과 약주를 맡길까요? 라고 톡을 보내자 김 여사는 비서가 전화한다며 답을 합니다. 사전에 약속된 방문이 아니어서 최재형 목사는 경호 담당 직원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갔다 오신다는 건가? 아니야. 나는 전달만 해주고 가는데. 저희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저 전화하셔서 내려오셔서 가져가라고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뭐 복잡해. 복잡한데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선물 반입이 어려운 것처럼 대응하던 경호 담당 직원은 김건희 여사 비서와 통화한 후 선물 반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하나만 그러면 저희가 나가면서 내가 근무하는 사람까지는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바꿔드릴게요. 저요. 받아보세요 다시. 여보세요? 목사님, 저기 1층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맡기면 제일 안전한데, 원래 외부인이 못 들어가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아파트 쪽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안내해 주실 거예요, 경찰분이요. 로비는 거기로 데스크로 안내해 드리고. 경호 담당 직원이 직접 선물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가 있는 지하 1층에서 보안 검색대가 있는 지상 1층까지 최재형 목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뭘 작성해? 상황하고 연락처나.
여사님께 직접 전달된 책이랑 이제 다른 물건인데 그거를 지금 외부에 뭐 이제 상황이 그래가지고 픽업을 못하니까 내가 전달받기는 아크로비스타 사무실 앞에 여기 거기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경찰들이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로 갖다 놓으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하고 통화도 다 했어요. 이 경찰들이 조금 전에 그 인솔해 오신 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고 손 대지 않고 잘 그 이제 여사님 쪽 비서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안전하게 선물 전달을 부탁한 최재영 목사는 선물을 설명하며 보안검색대의 용도에 대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물건 스캔 같은 거는 다 하나 봐요? 책하고 저 약주 술 선물이라서 알고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하실 때 책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꽂아 있기 때문에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조심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예. 최재영 목사는 2022년 7월 23일 오후 6시 30분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인 고급 양주와 책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했다가 선물을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전달한 후 오후 6시 4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물을 전달한 다음 날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책과 약주 잘 받았냐고 톡을 보내자 1분 후 김 여사는 잘 받았다며 뵙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라고 답을 보냅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잘 받았다는 양주와 책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는데요. 그 관련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두 분이 교환한 톡까지, 카카오톡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영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더 충격을 금하실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님, 이게 2022년 7월 23일로 기억됩니다. 맞으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샤넬 화장품 그 185만 원인가 189만 원, 200만 원짜리를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고 난 다음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1차 접견 때 샤넬 향수 화장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여름 휴가를 간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보통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를 가면 과거에는 뭐 청남대를 가느니 뭐 최근에는 저도를 가느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가 나오길래 제가 쓴 책을 노동과 관련된 책과 북한과 관련된 책,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잖아요. 북한과 노동. 그러나 또 제가 뭐 전태일 실록 1, 2권을 쓴 저자이고 북한의 방북기라든지 이런 전문 서적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8권을 해서 뭐 대통령이 약주를 좋아하니까 뭐 책만 읽으라면 책 읽겠습니까? 약주하고 곁들여서 읽으시라 하는 의미에서 그 고급 양주와 책 8권을 전달한 거죠. 일주일 전에. 휴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본래 목적은 그러니까 책이었네요. 그죠? 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니까 양주도 곁들여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런 의도보다도 사실 진짜 의도가 있었어요. 뭡니까? 물론 이제 제가 책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이었던 건 맞지만 샤넬 화장품과 샤넬 향수가 180만 원 상당이었거든요. 첫 접견 때. 189만 원 아닌가요? 네네.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나 뭐 공직자 배우자가 한 회에 100만 원 이상 혹은 연간 회계연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대가성이든 그냥 순수한 선물이든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혹은 권익이나 여러 5개 기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180만 원이라는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고 또 제 앞에서 인사권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보고 또 놀랬고 그렇죠. 또 접견하는 태도를 보고 놀랬고
마지막으로 일어날 때 2시간 40분에 접견을 마치고 일어날 때 제가 임기 5년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라는 그 말에 또 놀랐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시스템이 상당히 이 정부가 붕괴되고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감지를 해서 뭔가는 그럼 좀 더 샤넬 화장품급은 아니지만 뭔가를 더 넣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이걸 시도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때도 그 카메라로 찍으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금융위원을 그것 때문에. 임명한 그 사건을 보고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내가 채집을 네. 하려고 한 달 만에 6월 달에 제가 접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1차 접견을.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7월. 예, 7월이니까 한 달 네. 만에 제가 뭐 이렇게 시계를 카메라가 달린 시계를 처음으로 이걸 작동해 본 겁니다, 사실. 근데 요즘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 양주와 고급 양주와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을 가져가기 전에 김건희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톡을 나눴습니다. 그죠? 네, 근데 네. 답이 없어서 현장에 가면 맡기면 되나요? 라고 목사님이 이제 톡을 보내니까 비서가 전화 중이다. 이런 톡이 왔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신 거죠. 네, 뭐 답변은 바로 온 거죠. 아, 바로 왔습니까? 바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집에 없었어요. 저기 외부 일정 중이라서 커머나 컨텐츠가 통통 비었어요. 네. 가니까 비어가지고 이걸 뭐 두고 갈까 그냥 아니면 내가 도로 집으로 가져갈까 이걸 물어보려고 이 비서한테 연락을 했더니 네. 비서가 경찰 그 저기 경호 업무를 보는 경찰들을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좀 약간 실랑이가 있었죠. 실랑이는 아니에요. 실랑이가 아니고 제가 리포트가 보니까 잠깐 이해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커버너 컨텐츠 앞에 이제 두고 나오려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니까 거기 경찰들이 여기 두지 마시고 여기 두시면 안 되고 한번 이거를 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보셔서 여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비서한테 내가 전화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찰들의 인도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비서가 전화가 왔고. 네네 그렇게 그래서 되는 목사님이 그걸 들고 가신 거군요. 그죠? 제가 이제 안 들고 가고 앞에 경찰들이 들어줬습니다. 맞아, 그렇게 앞에 나오더라. 제 앞에 들어주잖아요. 친절하게. 그럼 목사님 거기 뒤따라 가신 거고. 뒤따라 안내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보안 검색대를 제가 찍은 거니까 저 아까 그 장면이 보안 네. 검색대입니다. 네. 보안 검색대를 다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같이 가셔서 비서한테 전달을 하시는 건 목격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안 검색대라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일반 입주민들이 사는 그 현관에 비치된 검색대라서 보안 검색대는 따로 없고 가져간 물건에 한한 보안 검색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관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거기 살았죠. 현직 대통령 내가 사는 곳은 그게 아파트든 비닐하우스든 고급 멋진 건물이든 네. 거기는 관저입니다. 공식적인 이런 주택이라고 해서 관저라고 쓰는 건데 거기에는 우편물도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포도 올 거 아닙니까? 택배도 오고 그리고 저같이 뭔가 인편으로 갖다 주는 사람도 오고 하니까 독극물 검사, 폭발물 검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검색대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고 네. 물건을 맡겨놓고 가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검색대를 저희들이 궁금한 거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보안 검색을 그 선물이 네.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거죠.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동영상에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제 물건을 접수했냐? 아니 그걸 보안 검색대라는 간이라고 할지라도 하여튼 예. 그걸 통과시켜서 간 거냐 아니면 그냥 통과해서 갔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통과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이제 찍었지 글쎄 않습니까? 말이에요. 예. 방명록 같은 장부가 있어요, 아주. 그 이제 뭔가 기록을 하고. 예,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맡기고 그 쫙 스캔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접수해서 잘 전해주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하여튼
나중에 또 여기 그래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자꾸 여쭤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초에 네. 뭐 KBS인가 어디하고 대담하면서 이게 뭐 보안 검색대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나요? 그건 디오르 크리스찬 디오르 그러니까 핸드백 사건 그러니까 이고 요건 또 다른 거니까. 그래도 하여튼간에 예. 네. 디올은 뭐 보안업체 통과한 건 우리 동영상으로 눈여겨 봤었고. 그렇죠. 예. 주심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윤석열 저희가-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이 방송을 주목하게 된 계기도 지난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KBS 대담에서 네. 박절에서 그 받았다. 예.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또 보안 검색도 없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오래 전부터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12시간 녹취록에서도 나왔듯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가 계속해서 그 건설업자들을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만난다. 그뿐 아니라 김건희 씨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추재영 목사와 달리 우리도 입수를 했고 이번 방송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는 그 내용을 반박합니다. 왜?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뇌물 창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아크로비타 지금 보안 검색대가 있는 경비실에서도 받았고 또 그냥 아파트 경비실에도 받았고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은 거 아니냐 얼마나 받았냐 이걸 다시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 준 선물이 큰 액수가 아니고 뭐 몇십만 원짜리 양주고 책이라지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대통령 부인이 선물 가져오면 전화를 했으면 괜찮다고 가지고 가시라고 해야 맞는 거냐 아니면 주는 족속 집이 없더라도 맡기고 가라 해서 전화까지 해서 그 보안 검색대를 통해서 받는 게 맞냐 이 부분은 특히나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또 김건희 씨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질문으로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샤넬 화장품,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23일 날 22년에 7월 23일 날에 고급 양주와 목사님 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올백, 그죠? 디올백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하여튼 계속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았고 확인까지 했고 그리고 그건 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 거기 있는 경호하는 사람들의 안내까지 받아서 했다라는 물론입니다. 예. 네.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그러니까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 바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비서실 김건희 여사를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스태프들이 대통령에게 바로 팩트 사실관계 확인을 얘기 안 해주고 그 워딩만 좌담에 나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것만 입을 맞춘 거지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이 사실관계 확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져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그거 제가 전국에 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자기 부인이 아니 이렇게 세세하게 검색대 통과하고 그런 거를 잘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기 관저에 사람한테 거기에 검색대가 대해서 있는지 제가 한 몰랐네. 말씀 예. 드리고 싶은 건 김건희 씨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사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또 검찰총장 시절 그 사무실은 2010년경부터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일을 저는 계속 해왔고 선물도 받았고 청탁도 받았고 그래서 청탁이면 청탁 선물이면 뇌물이잖아요. 뇌물도 받아왔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걸 모를 리 없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녁에 만나가지고 오늘 뭐 양주 몇 병 들어왔다. 디올백이 들어왔다. 이렇게 김건희 씨 성격에 감출 사람이 아니다. 저는 김건희 성격을 오랫동안 파악해 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재형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몰랐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더 분석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경화 교수님이 착각하시는 게 윤석열 제가 대통령은 착각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는 검색기예요. 검색기와 검색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한 거는 공항에 우리가 이제 저기 출입국하기 위해서 이륙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복도에다 두면 상가 주민들이 불편해해서 그걸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고, 이거 물건 맡긴 거는 물건을 위한 검색대입니다. 드르르르 해갖고 본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 엑스레이인가 뭐가 다 찍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윤 대통령이 말한 거는 하여튼 그 알겠습니다. 사람이 통과하는 검색대 접견을 위해서 내 안에 뭐가 뭐 주머니 시계 같은 거 접견을 빼고. 위해서 바로 접견하기 직전에 그 접견자에 대한 검색을 통과하는 거 설치를 말한 거고, 이거는 물건에 대한 거라 혼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검색대는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경호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경호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색대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견성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추정이니까요. 네. 하여튼간에 물건 검색은 한 거 아니에요? 물건 보안 검색을 했다. 네. 그걸 몰랐다 대통령이. 자기 집에 집에 오는 거를. 자, 그런데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더 충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동영상은 2022년 8월 19일 날이죠. 선물을 들고서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서 누구한테 맡겼느냐? 일반인에게 선물을 우리 최재형 목사가 맡겼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스탠드와 전통주를 들고 코바나 콘텐츠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7월 23일처럼 사전 약속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선물을 아크로비스타 경비원에게 맡기고 김 여사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에 선생님이 찾아갈 거니까 잘 해주시면 되고, 문자 소통 이름만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경비원이 김 여사 비서에게 선물을 전달한다는 확답을 듣고 최재형 목사는 아크로비스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2022년 9월 5일에 김 여사 비서로부터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전화가 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이 뭐 똑같아요. 아유 그냥 네. 폭풍이 한가운데 계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으셔요. 아이 아닙니다. 저번에 주신 거는 제가 잘 받아서 전달해 드렸어요. 예. 최재형 목사는 스탠드와 전통주 또한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계신 경비원 분한테 그죠? 전달을 하신 거죠? 사전에 그러면 톡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이거는? 예, 제가 이제 두 번 다 사실 즉흥적으로 가고 싶었던 건데, 즉흥적으로 지난번에는 이제 경찰들도 이렇게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뚫렸구나. 네. 이번에는 그냥 여사에게도 비서에게도 일절 사전 연락을 안 하고 불시에 들렸어요. 불시에 들려가지고 빵가게 앞에 경비원 아저씨, 경찰 인력이나 경호 인력이 아닌 그냥 경비 아저씨에게 한번 맡겼어요. 맡기고 여기 맡겼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맡겼는데, 그것도 이제 찾아갔다고 저렇게 비서한테 연락이 왔는데 잘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이 전기 스탠드는 좀 전자제품이라서 저 안에 도청 장치가 들어가거나 폭발물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악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배상 명가주도 액체지 않습니까? 술. 그다음에 아까 그 양주도 역시 술이기 때문에 독극물이나 또 폭발물로 가장할 수도 있는데, 과거 청와대 시절 같으면 이런 거는 감히 꿈도 못 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인을 경유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접수해 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저는 더 충격이었다는 걸 확인한 것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나 네.
그 아크로비스타 관저 거기 가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잘 웃으면서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가서 예를 든다면은 아니 뭐 물론 이제 최 목사님이 그 경비원 아저씨하고 최 목사님하고 전에 알던 사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죠. 예. 근데 그거를 전달하니까는 이후에 이제 뭐 최 목사님 전화하신 것도 아니죠. 비서가 전화가 온 겁니까? 잘 받았다고? 네네네. 이게 참 수시로 제 편이 어떨지 받아 먹었다?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받는 게 상당히 상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은 더 충격적인 거죠, 그죠? 그때는 예. 카카오톡이라도 하고 했지만 이건 그냥 부시에 가서 전달했는데 그것도 받았다라고 또 연락이 왔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그때 디올백 살 때 한 3천만 원짜리를 사서 들고 갔으면 더 문제가 좀 심각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뭐 선물이 가격이 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통령 부인,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대통령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이고 또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걸 또 변명하기 급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런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선물 준 사람들 그날 그 취재영 목사 갔을 때 기다렸던 그 사람도 있잖아. 디올백 갔을 때 옆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누군지 이제 비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그 레거시 미디어 측에서 후속 보도로 취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요 전기 스탠드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시에 들렸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취임 100일을 맞이한 그 기념으로 내일이 취임 100일이면 오늘 간 거예요. 99일째 되는 날. 그것도 보도가 나와서 그랬는데 왜 스탠드냐면 국정이 너무 어둡다. 그 카드에도 썼어요. 술과 함께. 국정이 너무 어둡다. 한마디도 국정이 개판이다. 이거죠. 그러고 제가 용산의 어느 또 지하의 그 시민단체가 저를 강연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취임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국정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뭐 칭찬할 게 있죠. 칭찬할 게 전혀 없어가지고 신랄하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내가 거기서 특강을 했어요. 강연을 통해서 국정 100일의 평가를.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단체가 행안부 지원을 받는 단체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그 강연 원고가 올라가는 바람에 아주 그 단체는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 시민단체 지원금 회수하고 뭐 이렇게 뭐 다 이제 뭐 이제 중단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넌 그런 심정이었죠. 국정을 잘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전기 스탠드 그리고 또 스탠드니까 좀 밝게. 그렇죠. 왜 전기 스탠드를 왜 사가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내가 드러냈고 동묘시장에서 동대문 옆에 동묘시장에 그 벼룩시장에 가서 그 벼룩시장이지만 새 것도 팔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까지 해서 담아가지고 카드하고 해서 이렇게 어떤 중복의 의미를 항상 저는 담아서 준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그 다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동영상이라든가 지난번에 디올백 문제, 샤넬 화장품 문제, 그럼 경찰과 검찰, 국민권익위 이런 데서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뭐 그 국가 기관들은 뭐 지금 뭐 이제 거의 권력 앞에 뭐 조아려 있는 사람들이고 기관장들이 일단 제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부부터 얘기할게요. 이분들은 이런 김영란법이고 부정부패 방지법이고 이런 거는 너희 서민들이나 지켜 이거예요. 우리 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도 돼. 이런 마인드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검사 윤석열과 결혼한 김건희가
2010년도부터 아크로비스타 살고 그 커머너 컨텐츠의 그 이제 어떤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이전에도 전시회를 하면서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 명목으로 수많은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20여 개 단체로부터 또 그런 후원과 이런 협찬의 명목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 액수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의혹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삼성카드로부터 4,400만 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2억 얼마, 게임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고소고발을 했고, 최광욱 의원도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 건 때문에. 그렇으면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했으면 네. 그런 걸 받는 거나 선물, 뇌물성이나 선물이나 대가성이나 이런 걸 받지 말고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계속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는 선물, 찾아오는 사람들의 선물을 다 받고 그렇게 해왔던 거고, 검찰의 부인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도 아니고 고속 승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잠깐 뭐 좌천된 거 빼고는 검찰 간부의 부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거기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때 주는 선물들, 또 그때 줬던 대가성 이런 뇌물들, 이런 걸 아무런 스스럼 없이 받아왔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찰도 어떤 검찰도 그걸 문제화하지 않았고, 최광욱 의원이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고소고발한 것도 작년 초에 졌어요. 혐의 없는 걸로 김건희 커머너 컨텐츠 편을 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 선물도 받았던 거고, 또 제 다음 접견자들이 가져간 것도 받았던 거고, 제가 몰카 공작이라면 제 다음 접견자들도 제가 동원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관저에 들어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중현 박사로부터 1,000만 원 단가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학교 트럭에, 학교 로고가 새겨진 학교 트럭에 관저에 첫 출근을 한 그 달 11월 23일 날 낮 11시 반경에 그 트럭이 딱 도착하니까 한남동 관저 그 큰 대문이 확 열리면서 초병들이 전화를 하니까 쫙 열리면서 그 뇌물성 분재가 들어가서 내려놓고 딱 나오는 게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문제 삼고 뉴탐사에서도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거 가지고 뭐 백 몇백만 원, 그리고 뭐 화장품 뭐 몇백만 원, 이런 잔챙이 선물들, 이거 문제 아니야. 나는 뭐 특활비도 뭐 몇십억도 내가 주무르고 이런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데 이까짓 게 뭐 문제야. 아직도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 두 내는. 조신님은 왜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권익위가 손도 안 대는 건데 이렇게 일파만파퍼지고 아마 다른 정치인이나 대상이었다면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결론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검사들은 검사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나 윤석열 가족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 지금 과연 저는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 사건이 터지고는 뭐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김건희가 수사를 안 받는 거는 모든 인사들이 김건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김건희를 건들겠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현역 컷오프가 안 되고 있어요. 0입니다. 그 컷오프 시켜야 될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달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하나의 김건희 공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가 내가 추측한데 공천 면단을 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까지 드는 한동훈이 왜 그 문제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를 단 한 명도 못 오고 지금 제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거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들이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는 그 알고 있는 정보들을 때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갈 거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그런 선물 보관 창고가 있는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 스탠드나 양주, 샤넬 향수, 샤넬 화장품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듯이 선물 보관 창고에 보관 뒤에 있는지 보관 뒤에 있지 않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을 아까 좀 못 해드렸는데 잠깐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그 신고를 해야 되는 부서가 검찰, 권익위, 감사원이거든요. 저기 배우자가 공직자 배우자가 신고하면 조사를 해야 하는 기관이. 근데 유철한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질책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 사건을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관심이 없고 또 감사원은 지금 뭐 대통령의 뭐 감사원이 어떤 견제하거나 그런 기관이 아니라 거의 뭐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사할 리도 없고 해서 지금 감사원, 검찰, 권익위 모두가 지금 대통령 편으로 지금 아주 그 밑에서 아주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 투명한 정부의 그런 감사기관의 역할이 아닌 정부의 그런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수사하고 조사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권력을 무서워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디올백 보도를 저희들이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몰카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오늘 보도된 나간 두 편의 동영상은 이거 뭐 몰카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당히 우연성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또 이것도 몰카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뭐 그게 뭐 개입할 여지는 없겠죠. 이번에 굉장히 우연하게 아주 일상적으로 여사가 여기 장면에 들어왔다면 몰카 공작이라고 그렇지. 그러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뭐. 예. 경비원 아저씨 그냥 받은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은 근데 지난번 디올백 보도 이후에 또 이번에 갖고 있었던 이런 동영상과 카톡 내용을 지금에 와서 공개하신 이유는 뭐라고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와서 공개한 건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 공개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이거를 했던 우리 기자들이나 그 리포트한 그런 기자들이 리포트한 포커스가 장윤수 기자, 이명수 기자. 뭐이 디올백의 방점이 있었던 것이 여기에는 조금 뭐 좀 혼선도 있었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또 받은 것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있겠습니까? 또. 지금 요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디올백 보도 이후에 기성 언론들이 전혀 받질 않았잖아요. 오죽하면 뭐 사설에서나 받고 팩트도 전달하지 않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일파만파 쫙 퍼져 나가니까 그때 가서 이제 뭐 양비론 입장에서 뭐 이렇게 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시작돼서 이제는 뭐 이 문제는 아예 공론화가 있는데 오늘 보도된 부분들도 언론에서 실제로 좀 계속해서 언론이라 그러면은 공익 언론이라 그러면은 이 문제를 기자들이 추적한다든가 취재한다든가 그러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테고요. 그것이 더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좋을 텐데 앞으로 언론이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도록 좀 우리가 얘기를 강력하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예. 제가 하나의 이제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내부 고발자라든지 저 같은 사례자든지 경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연이어서 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좀 드러나줘야 되는데 워낙 이제 검찰 권력과 이 권력이 정권이 좀 이렇게 엄포를 놓고 아주 횡포 수준의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뭐 7만 8천 원짜리도 기소를 때리고 뭐 김혜경 여사 법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겁들이 나니까 뭐 두려우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분은 관두더라도 제가 들어갈 때 제 다음으로 접견하신 분들도 신고할 만 하잖아요. 제보할 만 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 기자들은 이 특종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큰 특종을 한번 하면 기자로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그런데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죠. 그 뭐 KBS나 뭐 이런 다른 조선일보 이런 언론사에서 기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이명숙 기자를 통해서 소식은 전해 듣는데 그 사람들이 해봐야 지원도 또 취재 지원도 안 해줄 뿐더러 해봐야 보도도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기자들하고 가끔 통화도 하는데 기자들이라면 이런 거 취재하고 싶지 않지는 않을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이 김건희가 받은 어떤 뇌물성, 청탁성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지금 제보하고 싶어도 아직 겁이 나서 못 오는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이번 저희 사건 이번에 저희들 보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터져나갈 부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권력이 확 기울어지면은 또 기자들이 그냥 달라붙어 갖고 언론인들이 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용히 있다가 하여튼 뭐 그 이전에도 뭐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항상 언론이 그런 양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김건희 권력이 쇠하게 되면은 사방팔방에서 우리 최재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요즘에는 그 공개 행보를 안 하다가 듀얼백 이후부터 공개를 하고 안 하다가 그래서 독일 순방 취소한 것도 결국 김건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김건희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약간 그 누구죠? 넷플릭스 사장 만나는 장면도 좀 나왔고 슬슬 이제 좀 이렇게 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 행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총선 때까지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넷플릭스 CEO가 왔을 때 영화배우 이정재 씨도 같이 동행한 그 자리에 대통령하고 그 일행들이 사진을 찍은 게 공개는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사진 영상 안에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넷플릭스 그 건은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가 그 사업을 지시를 하고 했던 그 건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나왔던 겁니다. 아주 피치 못하게 나왔겠죠. 은폐를 중단하고라도 본인이 그 보고를 받은 겁니다. 넷플릭스 사업 투자 거. 왜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뭐 그런 걸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인 머신이라니까 이 결제하는 기계죠. 본인이 다 뭐 관장을 하고 다 좌지우지하고 또 가족들 일가족들이 뭐 비선 라인으로 작동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다 본인들의 사람으로 채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2부속실도 필요 없는 거죠. 예. 조신유 인대목에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뭐 김건희가 성격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든 일을 주관해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 지금도 집에 있으면서 할 건 다 할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그 절망 상태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김건희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고 챙길 건 다 챙기고 윤석열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도 다 하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네. 예, 공천에도 열심히 관여하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거 얘기하는데 서울의 소리는 우리가 이걸 방송을 하면서 총선에 누가 이익을 보라고 방송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천공 등등 얘기할 건데 선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럼요. 윤석열, 김건희의 추악한 비리들, 범죄 행위들을 폭로하는 거고,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 뭐 이거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저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뭐 공작을 꾸미놨지 않았는데 우리는 총선과 무관하게 계속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당의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도를 한다는 건 보도 윤리에도 맞지 않는 거고 우리는 5년 전부터 김건희, 윤석열 또 지원선까지 일가의 비리를 폭로해온 언론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기만 알면 시와 때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할 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최 목사님 뭐 오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예, 김건희 여사가 잠적하는 기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 증거가 저와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찌라시라는 일명 찌라시라는 게 돌잖아요. 이 보도가 나간 바로 며칠 있다가 이제 첫 찌라시가 돌았는데 계속 돌아서 지금은 4차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 찌라시는 김건희 여사와 나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찌라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지금도 뭔가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위해서 네. 저하고 카톡 대화 나누는 것 중에 제가 약간이라도 허점이 있다든지 그런 빈 구성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기자실에 배포를 했더라고. 잠적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단언코 공천하는 거에도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9일 날이죠. 제 의결이 국회 본회의. 그렇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근데 저기 네. 질문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찌라시를 나는 한 번만 알고 있는데 4번이나 4번이나 지금 저한테 입수된 건 4번입니다. 기자들이 보내줘요 그런 찌라시들. 그러면요. 뭐 대통령실 기자들도 저 아는 사람이 많죠. 원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증권가 찌라시는 돈을 많이 내야 볼 수 있는 그런 찌라시도 있다던데. 4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편의 찌라시가. 그거 언제 한번 공개하면 좋겠네요. 뭐 할 수 있죠. 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날 맞아서 저희들 최재형 목사와 그리고 백은정 대표님 모시고 했던 특별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뇌물백화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범죄 혐의와 연결하면 작물 보관죄가 됩니다. 그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아직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작물 보관죄라고 나와서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걸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오늘 두 편의 영상 보면 더 기가 찹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얘기했던 뭐 그냥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보안 검색 때도 통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는 허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각종 국가기관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그때 가서 문책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기본 자료라도 수사하고 조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뭐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저희들이 제공한 동영상이라든가 팩트에 입각해서 그 막강한 인력과 물리력으로 나라의 문제를 그리고 국민의 문제를 보도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요일 맞아서 저희들이 뇌물백화점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 저희들 방송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한 말씀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오늘 방송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지정 목사님이 또 서울의 소리가 엄청난 선물을 주어가지고
이게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실망한 분들이 오늘 뭐 에르메스 준 줄 알았다 뭐 이런 분들 많고. 근데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했던 그런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또 보안 검색대가 없었다. 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은 후에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궁지에 올리는 것 마냥 몰리고 있는 것 마냥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방송을 한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계속해서 지금 그 대한민국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아직도 김건희 입김이 공천까지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선물을 줄 때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비싼 걸 줬을 텐데 돈이 없어서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 오늘 촬영한 부분은 디올백을 주기 전에 그 샤넬 향수와 샤넬 화장품을 준 후에 이걸 덜컥 받으면서 국정 개입 전화까지 들은 취재영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그 영상을 찍으면서 동향을 살피는 그런 영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이제 취재영 목사님과 함께 3월 달에도 여러 가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보도물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다만 서울의 소리가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 뭐 큰 영향을 미치네 안 미치네 이런 분만은 절대 하시지 말라. 우리는 총선 후에 본격적인 윤석열 정권과 싸움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총선에서 압승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우리 투쟁에는 변함없이 설령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다 해도 우리는 싸워나갈 거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 실시간 채팅 댓글 중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뭐냐면 가래침 공개하라 이런 게 많아요. 사실 뭐 오늘 에르메스급 뭐 선물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런 거 공개 못하면 가래침 영상이라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가래침 영상은 뭐 참아 보낼 수 없죠. 항상 지구는 둥그니까 한 대표는 잠을 자고 한쪽 편은 밥을 먹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 장인수, 이명수 두 기자가 끝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번 방송에 그랬잖아요. 저에 대한 위해를 가할 때, 이 정권이 뭐 저를 위해를 가할 때 그때는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초신님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해외 교포로서 한국에 와서 통일을 위해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것을 올바로 바로잡아 줘야 우리 국가의 통일 정책도 올바로 서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제가 스스로도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심한 겁니다. 왜? 한국에는 2만 명의 기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자분들은 뭐하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까지 이 차지가 왔는지 제 눈에는 막 보이거든요. 저는 기자가 아니지만 제 눈에는 이 권력이 부조리가 보이고 구멍이 뻥뻥 뚫린 게 보이는데 2만 명의 레거시 미디어 신문방송 기자분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권력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일에 뉴미디어, 대한언론 여러분들 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그렇게 띄워주시면 우리나라는 더 잘되고 윤석열 정권을 싫어하든 미워하든 이 5년의 임기를 맡은 이 정권이 정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견제와 감시가 강할수록 정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더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다 하셨죠. 예. 그러면은 오늘 특별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